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개념을 정리하고 연습하고 표현해보면 다음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 파트를 간단히 하고 뒤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정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이 파트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제곱근의 뜻을 이해를 하고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곱근을 기호로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왜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근호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를 하고요. 자, 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수 파트에서는 거의 끝에쯤에 뭐 하냐면 그 수의 크기 비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뜻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이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죠. x를 제곱을 하고 그 결과가 a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문장을 특별히 식 표현했더니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수 x 모르는 값인 거니까요. 이때에 x라는 아이 제곱하기 전의 값, 제곱하기 전의 값, 제곱하기 전의 뿌리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그 x라는 아이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쓰게 되면 이거예요. x는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걸 무한 반복하게 합니다. 무한까지는 아니고요. 교과서나 문제집에 간단히 나와 있는 것을 너의 언어로 풀어봐 라고 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르게 바꿔봐 라고 하면 바꿔봅니다. 근데 잘못 이해한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수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나오지만 제곱해서 a가 되는 제곱하기 전의 값을 x라고 하는데 x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하고 그걸 간단히 줄여서 x를 a의 제곱근 그러면은 x를 a의 제곱근 하면 우리는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를 볼까요? 자,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5는 25의 뭐예요?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입니다. 퀴즈.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일까요?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일까요? 2개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아까 학습 목표에서 뭐가 나왔어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미리 한번 해볼까요? 25의 음의 제곱근, 25의 양의 제곱근. 근데 이거를 매번 문장으로 쓰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그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 하나. 0은요, 제곱근이 0 한 개겠죠. 왜냐면 0은 제곱하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다. 그럼 이거는 어떨 때 나올까요?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인 거죠. 양수의 제곱근만 2개이지만 0의 제곱근은 0 한 개잖아요.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은 없겠네요. 어떤 범위에서요? 실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미리 좀 얘기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이죠. 실수 범위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그쵸? 없다. 왜 그렇죠? 어떠한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제 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네, 음수의 제곱근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배우는 겁니다. 네, 중학교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실수 범위에서 음수의 제곱은 없다.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양수이거나 0이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 참고를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예제를 풀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x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 답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플러스 생략하고 적죠. 자, 제곱해서 81이 되는 그 x를 구한다. 맨 처음에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누구 있죠? 마이너스 9 하나, 플러스 9 하나. 여기는요.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거. 자, 4분의 9는 자 이제 과정을 보는 거예요.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죠.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무언가의 제곱인 것을 찾아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수 하나 마이너스 1배 한 거 하나. 그 수 하나 마이너스 1배 한 거 하나. 그 수 하나 마이너스 1배 한 거 하나. 그러니까 4분의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두 개가 있다. 마찬가지죠. 0.36 소수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알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0.36이 됐다. 0.36은 익숙한 거로 얘기하면 뭐예요? 0.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곱해서 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플러스 0.6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9,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6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래서 적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네, 구하는 과정은 이 중간 단계를 보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매번 언제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꼭 먼저 알려주시고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표현과 근호가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거 맨날 문장을 어떻게 얘기해. 그리고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경우, 즉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양수 A에 대하여, 자, 이거 밑줄 빡빡 끄고 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 양수 A에 대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존재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양수 A에 대하여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 수가 바로 뭐냐면 양수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가 A의 제곱근인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 쓰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겠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쓰겠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쓰겠죠. 그렇죠? 근데 세계 만국 공통 용어가 바로 기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A가 있는데 얘는 결과예요. 그럼 열매 전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땅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A가 된다. 제곱해서 A가 된다. 그럼 그 뿌리가 도대체 누구냐? 수로 얘기하면 이거죠. 25가 있었는데 뭐를 제곱해야 25가 되고 뭐를 제곱해야 25가 되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5. 맞죠?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가 되고요. 플러스 5를 제곱하면은 25가 됐습니다. 그럼 제곱하기 전의 수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호로 나타낼 필요성을 느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5의 뿌리를 판 거죠. 땅 속을 삽질하는 겁니다. 루트라고 해서 루트가 R로 시작하는 뿌리,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래 모양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루트.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를 붙인 것이 바로 마이너스 5.
25의 음의 제곱근. 25에다가 플러스 보통 생략하고 쓰죠. 이게 바로 뭐냐면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는 제곱하기 전에 누구누구였냐? 25의 제곱뿌리 근. 25의 제곱 근.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루트 25. 플러스 5가 플러스 루트 2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찾기 쉬운 거였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A의 음의 제곱근 하나. 그리고 여기는 A의 양의 제곱근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뭐예요? 이 I를 제곱하면은 결과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A가 된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예시 이렇게. 그러면 그냥 양수 A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기호 생략 루트 A. 양수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그런데 한꺼번에 쓰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 지워버릴게요. 어떨 때 이거를 써야 되느냐. 만약에 문제에서요. 10의 제곱근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어떤 수를 제곱해서 10이 된다 하는 그 x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1제곱은 1, 2제곱은 4, 3제곱은 9, 4제곱은 16. 그러면 이런 거네요. 3제곱은 9가 되고 4제곱은 16이 되니까 이 x는 3과 4 사이 어떤 값이겠네요. 또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필요성이 또 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호로 쓰자라고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0이 있는데 10에 제곱하기 전에 뿌리를 찾는 거다. 뭐가 있어요? 양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음의 제곱근 하나, 여기다가 플러스 루트 양의 제곱근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제곱근을 찾았고요. 그럼 10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 근데 이거 플러스는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된다.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항상 저는 쓰라고 해요. 10의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10. 10의 양의 제곱근 플러스 생략하고 쓰기도 합니다. 10 이것도 더불어서 검산하세요, 표현하세요 라고 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효과적인 찾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을 근호를 사용해서, 근호라는 것이 뭐예요? 루트를 말한다라는 거. 마이너스 루트 하나, 플러스 루트 하나, 플러스 생략하고 쓰기도 한다라는 사실. 6의 양의 제곱근. 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씁니다. 6의 양의 제곱근 플러스 기호 생략. 괜찮죠? 그리고 쓰라고 해요. 얘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6이 됐는데 그런 것 중에서 x는 양수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그 중에 양수만 말한다. 5분의 2의 음의 제곱근. 5분의 2의 음의 제곱근. 뭐뭐의 음수 나왔고요. 제곱근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제곱근 취하고 5분의 2. 자, 3번. 제곱근 17.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잘 보세요. 얘를 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읽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얘를 그대로 읽기를 합니다. 그냥 제곱근 6이라고 읽어요. 이거 자체가 제곱근인 거니까. 그럼 얘는요. 특별히 얘를 읽는 방법은 없긴 해요. 마이너스 얘랑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제곱근 5분의 2.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양의 제곱근을 또 다르게 읽는 방법 중 하나가 제곱근 6이다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17 하면은 17의 양의 제곱근을 말한다라고 해놓고시고요. 그 다음에 답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루트 17입니다. 그럼 이거 왜 할까요?
17의 제곱근과 제곱근 17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17의 제곱근 하면 제곱해서 17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 있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고요. 제곱근 17은 그냥 루트 17을 말하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이거 따로 적어두세요. 자, 4번입니다. 제곱근 2.1이라고 했습니다. 배웠죠? 루트 얼마예요? 2.1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요거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곱근의 성질, 그 제곱근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뜻! 제가 강조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A가 양수일 때 양수 A의 제곱근, 제곱근 A가 되겠죠? A의 양의 제곱근. 그럼 제곱근을 제곱하면 바로 그 결과 A가 나오겠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수 X를 제곱했는데 A가 나왔습니다. A는 뭐예요? 양수. 얘는 양수.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A의 제곱근. 이게 누구예요? X는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 맞죠? 그러면은 특별히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그리고 X는 플러스 루트 A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다. 이것을 한 번에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연습시켰잖아요. 그럼 A가 이렇게 있고 제곱하기 전 여기다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제곱 A 제곱해서 A 그러면 그 전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플러스 루트 A 하나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땠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A 제곱근을 제곱하면 A 이렇게 다양하게 자꾸 써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양수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양수. 자, 이번에는요. 2번 요걸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보세요.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죠. 얘는 마이너스 A를 제곱해도 어차피 A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제곱해도 어차피 A의 제곱입니다. 이 양수인 거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어떤 수를 제곱해서 A 제곱이 됐는데, 그쵸? A 제곱의 양의 제곱근, 이것도 A 제곱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깥에 있는 루트예요. 다른 말이 없다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결과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건 A 제곱의 제곱근 중 양수. 제가 지금 어떤 걸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해석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에서 플러스인 거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제곱의 제곱근 중 양수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은 A가 되는 거죠. A를 제곱해서 A 제곱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꼭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절대값. 그래서 자, 여기다 하나 미리 적어 놓을게요. 뭐냐면 이 과정을 다시 잘 적자면 이거다. 뭔가를 제곱해서 절대값. 얘는 자, 루트까지 포함을 해서예요. 루트를 다 써야겠네요. 요렇게 다시 이걸 안 지우려고 했는데 다시 적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자, 어떤 수를 제곱한다면 루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제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루트 제곱은 A의 절대값 계산과 같다라는 거 하나 미리 적어놓고 가세요. 근데 지금 A가 양수니까 그냥 A가 나온 겁니다. A가 양수니까요. 또 다른 게 있겠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제가 아까 양수라고 적어드렸죠? 양수인 거니까 이거는 A. 자, 필기할 거 있으면 여기다 찰칵하시고 필기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넘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쉽죠?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6의 양의 제곱근을 제곱한다. 제곱근을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수. 제곱근을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수. 그쵸? 이 루트가 사라지는 개념인 거죠. 얘는 뭐예요? 3분의 2의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도 제곱하면 제곱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바로 0.5가 되겠죠? 제곱해서 0.5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얘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괄호를 먼저 푸시면 돼요. 어차피 플러스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11의 제곱이고요. 그쵸? 이게 뭐예요? 11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제곱 있고 이렇게 루트 있으면 이게 그냥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0.5의 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얼마죠? 0.5. 얘는요. 그냥 지우지 말고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을 묻는 거다.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그쵸?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11이니까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말이 없다면 어떤 수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했다. 이건 플러스 값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냥 지우지 말고 절대값으로 계산하면은 실수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넘어가요. 다음을 계산하시고 이제 가볍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을 풀어봐라라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건 뭡니까? 10의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제곱근 없어지고 얘는 10 되겠죠. 루트 9는요.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 양수 3이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3.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 자, 2번 볼게요. 쉬워지죠? 제곱해서 49가 되는 것 중 양수. 자꾸 이렇게 읽어야 돼요. 49의 양의 제곱근. 뭘 제곱해야 49가 되죠? 7. 7제곱 루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의 제곱. 자, 절대값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7의 절대값, 마이너스 7 절대값. 여기 가운데 빼기죠. 지금 현재 여기 빼기였으니까 빼기.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7 빼기 7이니까 0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혹은 자 보세요. 루트 49는 제곱해서 49가 되는 것 중 양수 7. 맞죠?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계산 순서로 항상 괄호를 먼저 하잖아요. 마이너스 7의 제곱은 7의 제곱. 이거 똑같다. 같은 거죠. 같은 계산이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우지 말고 절대값. 왜냐면 이거 제곱해서 64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제곱해서 64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8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8의 절대값. 그냥 지울 거면 절대값 곱하기. 자, 제곱근을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8 곱하기 8분의 3인 거니까 3. 제가 왜 강조 들었는지 알겠죠? 알겠지만 수로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원칙을 잘 기억하면 틀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자, 4번입니다. 얘 뭐예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그냥 지우지 말고 절대값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그리고 나누기. 자, 루트 64분의 25.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루트 64분의 25. 제곱해서 64분의 25가 되는 것 중 양수. 64는 5의 제곱이죠? 8제곱이죠? 25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 편하다. 제곱해서 요 수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얘가 누구죠? 8분의 5. 그래서 수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왜요? 8분의 5. 그럼 얘는 5 곱하기 5분의 8죠. 남수셈 곱셈 역수 곱한다. 약분 정리되고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제곱수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근호를 표현해서 제곱근의 뜻을 이용해서 근호를 풀어준다라고 해요. 근호를 풀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제곱수가 아닌 거겠죠.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제곱근의 계산에서 또 한번 나와요. 그럼 됐죠? 자, 이제 수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소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A가 B보다 작으면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근도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반대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4가 9보다 작을 때, 둘 다 양수이죠. 그러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 양수인 거 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3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루트 4가 루트 9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 그쵸,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했을 때 당연히 대소관계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도형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제곱이라는 거는 양수일 때 뭘 제곱하면 도형과 연결되죠? 제곱 넓이죠. 즉 보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A고 넓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한 변의 길이를 X, 여기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정사각형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개의 각의 크기 모두 같죠. 그러면 한 변 곱하기 한 변, 즉 X제곱이 넓이 A가 되는 거죠. 얘는요. 한 변 곱하기 한 변, Y제곱이 넓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으면 그에 따른 한 변의 길이, 여기서 X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 X라는 값은 A의 양의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B가 되는 것 중에서 양수인 거 B의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바로 뭐예요? A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알고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근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었는데 넓이를 알고 있어요. 그 넓이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취한 것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 넓이가 A가 B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 또한 대소관계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변의 길이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즉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근호가 한 개는 있고 한 개는 없어요. 비교하려면 공평해야겠죠. 둘 다 근호가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없게 만들거나. 자, 그럼 볼게요. 3하고 루트 7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3이라는 아이는 뭐예요? 루트 9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루트 7. 루트 9랑 루트 7 중에 누가 커요? 루트 9가 루트 7보다 크죠. 따라서 3이 루트 7보다 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는요. 제곱하면 25가 되죠. 그럼 5는 뭐예요? 얘는 루트 25가 되는 거죠. 둘 다 근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루트 26이 5보다 크다. 왜죠? 이거 이유를 말하면 이거죠. 루트 26이 루트 25보다 크므로 따라서 우리는 딴딴딴 루트 26이 5보다 크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제곱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 얘랑 얘를 비교할 건데 이렇게 할게요. 둘 다 양수인 거니까 0.4를 제곱한 거랑 그리고 루트 0.9를 제곱한 것을 알아보겠다. 0.4의 제곱 얼마죠? 0.16이죠. 루트 0.9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수. 맞아요. 자, 누가 더 크죠? 0.9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제곱한 값을 비교하는 거죠. 즉 0.4의 제곱과 그 다음에 루트 0.9의 제곱을 비교했는데 제곱한 결과 얘가 더 큽니다. 제곱의 대소관계로 제곱하기 전에 양수도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임으로 바로 0.4가 루트 0.9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빨라지는 거죠. 둘 다 양수 맞죠? 양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건데 그냥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는 근호가 있고 없다. 그러면은 얘를 제곱한 값을 밑에 적어보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이죠? 얘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누가 더 커요?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처음에는 원리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자주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자주 나옵니다. 모든 수의 제곱근이 두 개가 아닌 것은 왜죠? 0의 제곱근은 0 1개. 0의 제곱근은 0으로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있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해버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그냥 지우면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원리는 다음과 같죠. 루트 9를 말하는 거니까. 9의 양의 제곱근 얘 뭐예요? 3인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9가 있었는데 9의 제곱근을 찾는 과정에서 그쵸? 음의 제곱근 하나, 양의 제곱근 하나. 그러면 뭐예요?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예.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예. 그러니까 그냥 9라는 수 대신에 얘를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지우지 말고 절대값으로 이해하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실수 범위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양수 A에 대해서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은 다르다.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를 말하고 A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A를 말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 번 표현을 다뤄드렸고요. 이것이 충분히 문장으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다음 시간 계속 지나가면서 제곱근의 계산도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